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격증과 보유기술 및 능력에 대해서 또 역시 사례를 비춰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한 번씩은 다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자격증을 이제 잘 또 어필하시고 보유기술들을 다 어필하셔야겠죠. 특히 IT 분야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IT 스킬이 제일 주된 큰 역량입니다. 그리고 능력이에요. 그렇죠? 네, 그것들을 잘 어필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면은 채용 담당자는 이제 또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서류상에서 그것들을 먼저 잘 보여주고 또 본인의 또 그런 장점들이나 그런 것들을 또 면접에서 또 잘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이 이제 로그인을 했을 때 옆에 자격증, 어학, 수상 내역, 보유 기술 및 능력,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격증을 이제 적어야겠죠. 자격증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IT 분야에 있어서 가장 제일 좋은 우대하는 자격증은 뭡니까? 정보처리 기사입니다. 네, 정보처리 기사. 네.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는 1차, 2차로 나뉘어져 있고 60점이 커트라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에 그 비전문자분들도 많이 따시는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정보처리 기사는 그 3년제 이상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문대학 초대졸 하신 분은 산업기사가 붙습니다. 기사 앞에 산업이라는 자가 붙어가지고 정보처리 기사, 그다음에 전문대 졸업하신 분들은 정보처리 산업기사, 네, 그 자격증을 취득을 가장 많이 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발행처, 네, 발행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되는 거죠. 네, 공동역이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역에 위치하고 있고 제가 참고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었어가지고 산업인력공단에 대해서는 좀 잘 압니다. 자격검정 쪽에서 합격 구분, 네, 이제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1차 합격, 2차 합격, 필기 합격, 실기 합격, 최종 합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최종 합격만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 필기 합격하신 분들도 많이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문을 지어놔서 1차 혹은 필기 이렇게 따신 분들도 합격란에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이제 필기 합격하신 분들 필기만 땄는데 자격증란에 써도 돼요? 라고들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정답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쓰셔도 됩니다. 그거 썼다고 해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보 처리 기사를 내가 취득을 했다. 근데 그 필기만 붙었다. 그렇게 하셔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보 처리 기사. 합격 구분에는 1차 합격 혹은 이제 필기 합격이 되시겠죠. 필기 합격을 하는 상태에서 취득일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IT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요즘에 이제 정보처리 기사 같은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죠. 네. 그거 말고도 이제 민간 그 위탁 쪽으로는 SQLD, DB에 관련된 SQLD가 있고요. 그다음에 SQLD가 어디까지 관장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이라는 것으로 저건 알고 있는데 여기 네이버에 쳐보시면은 네, SQLD 여기 나와 있죠. 네. 화면이 지금 한 분이 지금 들어오셔서 제가 수락 버튼을 눌렀고요. 제가 화면 공유를 다시 화면 1로 그렇게 하도록 자격 검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 자격 검증이라고 해서 주관처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이 SQLD 혹은 SQLP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QLD를 따신 분들은 SQLD도 한번 좀 이렇게 취득하시기를 저는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채팅창을 좀 띄워놓을 테니까 채팅을 이제 또 자유롭게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IT 자격증이라고 한다면은 제일 우대하는 것이 역시 국가 공인이어서 정보 처리 기사라든지 산업 기사를 제일 우대를 하고 있고 필기만 합격을 해도 쓰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적으로 좀 또 우대를 받는 게 정보 SQLT, DB와 관련된. 근데 그 SQLT는 데이터 산업진흥원에서 SQLT와 P까지 또 한다. 빅데이터에 관련된 자격증도 여기서 똑같이 합니다. 그게 바로 ADSP, 그다음에 DAP. 근데 이제 명칭이 좀 바뀌었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ADSP를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DASP로 돼 있고 DAP로 그래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보 처리 기사를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도 이제 어느 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1차는 대부분 다 붙어요. 필기는 그 기출문제집만 사서 공부를 하면. 근데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합격률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가 채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예, 어려워졌고 NCS로 바뀐 다음부터 그거 아십니까? 사실상 자격증도요. 상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라고 해서 60점은 넘으면 되겠지라고 하고 있지만은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다 원래는 그 관여를 해서 조절을 합니다. 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합격률이 어느 정도 그게 나라에서 그 한다는 것들을 네, 참고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정보 처리 기사가 되었다 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필기만 합격을 해놓으셨다라고 한다면은 SQL-D로 전향을 하셔서 그걸 도전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취업에 성공하신 분의 이력서를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실제로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취업 표했던 분의 이력서인데요. 예.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또 한 분이 들어오셔서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채팅창에 잘 안 보이시면 2번을 좀 눌러주십시오. 예. 백엔드 개발자가 되고 싶은 배땡땡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네, 실제로 이 여성분의 이력서입니다. 네. 네, 참고로 제가 이제 다른 것들은 좀 가렸죠.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른 거는 이제 스킵을 하도록 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이분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필기를 합격을 19년도에 했고 근데 실기가 어렵고 또 이걸 또 이것만 무작정 하기에는 너무 자격증이 없고 그래서 SQLT로 과감하게 추가를 해서 취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정렬 순서는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기사를 우대를 해서 그 위에 놓는 게 맞지만 필기만 합격을 했기 때문에 SQLT 최종 합격을 한 곳을 맨 위에 올려놓고 맨 마지막에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 합격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채용 담당자가 이제 이 자격증 어학 수상 내역이라는 것들 딱 봤을 때 SQLD가 있네? 이거 기업에서 꽤 많이 우대하거든요. DB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SQL 잘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SQLD 있네? 딱 봤는데 최종 합격했어. 열심히 했네. 예. 근데 밑에 보니까 정보처리 산업기사도 또 있어. 명목이. 근데 보니까 가로치고서 필기 합격이라고 해놨어. 필기만 합격했네? 에이, 실기 합격 못했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실기는 합격 못했지만 SQLD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선입견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SQLD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한번 가려볼까요, 제가? 지금 못 가리는데, 어쨌든, 없다고 하는 상태에서 정보치사 산업기사 필기만 있는 것과 정보치사 산업기사 필기 있는 상태에서 저는 외적인 SQLD라든지 아니면 뭐 네트워크 관리사라든지 리눅스 마스터 2급이라든지 CCNA 같은 자격증이 있으면 필기만 합격을 해도 그런 그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근데 이분이 제가 그때 이 20년도 당시에 이제 그 이력서 클리닉을 할 때 저한테 그랬었어요.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없길래 제가
정보산업기사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필기만 합격해서 안 썼어요. 그랬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래서 제가 필기만 합격을 하셔도 쓰십시오. 라고 해서 완성된 이력서입니다. 자, 필기를 합격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남들보다 노력을 50%만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그렇죠? 네. 보세요. 정보처리기사 전형이 필기 전형과 실기 전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번의 시험을 다 합격을 해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또 현실적으로 동차 합격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 해에 필기를 하고 그 해에 실기까지 다 따가지고 최종 합격하신 분을 제가 딱 한 분 봤어요. 이때까지. 그것도 비전문자가. 예. 그 케이스 말고로 동차 케이스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만 준비를 올해 2022년도에 하시잖아요. 그러면 최종 합격을 하겠다는 시기는 2022년도가 아니라 2023년이 보통의 생각하는 상식선의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필기를 합격을 해놨어. 유예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이죠. 2년 내에 실기를 봐서 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필기를 합격해놨으면은 올해라도 바짝 3번이니까 1년에 그렇죠? 네. 3번 바짝 공부를 해서 첫 번째 뭐 1차, 2차 불합격된 상태하더라도 1차, 2차 불합격한 경험을 가지고 3차에 붙으면은 올해 합격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그게 바로 필기 합격이 가져다 주는, 보여지는 좋은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기 합격 같은 경우는 다 객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기 합격까지는 좀 해주시고서 이제 조금 그나마 난이도가 좀 없는 SQL D라든지 아니면 OS에 관련된 리눅스 마스터 2급이라든지 아니면 또 네트워크에 관련된 네트워크 관리사 2급이라든지 CCNA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패키지로 따놓으시면은 최소한 자격증 난도 이렇게 3개 정도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격증에 운전면허가 없어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안 쓰셨습니다. 네, 근데 보통 IT 자격증을 2개 정도를 준비를 하고요. 또 제일 좋은 게 이제 컴할 2급이라든지 컴할 1급 네, 그런 것들 같이 넣으시면 좋고 당연히 취준생분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갖고 계시는 운전면허 적으시죠. 근데 또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운전면허를 적어야 됩니까? IT와 관련이 없는데 그런 질문들도 상당히 많이 하세요. 네, 운전면허를 관련이 없다고 해서 안 적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없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이거 계속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네, 운전면허가 IT 관련이 자격이 없다고 해서 안 적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운전면허가 없어서 안 적었다. 근데 봤는데 진짜 운전면허가 그 란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한 번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나이를 먼저 봐요. 운전면허가 없으면은 나이를 먼저 봅니다. 나이가 20대 중후반인데 운전면허 아직까지 안 타고 뭐 했지? 그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저는 상식적인 면에서.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실제로 회사 입사하시잖아요. 운전할 일 꽤 많습니다. 네. 워크숍을 가던 외근을 가던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회사 법인 차량이 있다거나 했을 때 그 법인 차량을 직접 위에 있는 팀장님이나 부장님을 모시고 운전하시는 게 회사 사내의 비즈니스 매너죠. 그건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운전면허도 꽤 작용을 하니까 쓰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학에 관한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학에 관한 부분, 네, 어학에 관한 부분도 이제 또 반드시 잘 쓰셔야겠죠.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IT 분야가 어학 점수가 꽤 많이 중요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중요하진 않는데 그런 어학 그런 점수들이 어떻게 이제 채용 담당자한테 보여지냐면 대학교 생활할 때 어학은 사실상 대외 활동에 속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했다라는 것들로 보여질 수 있는 게 바로 또 어학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학을 준비하시려면은 토익을 준비하시는 건 물론 좋긴 한데 토익을 부가적으로 준비를 하셔야지 내가 IT 분야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토익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준비하시려면 아예 이 회화가 가능하거나 비즈니스 이메일이나 영작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인 오픽 AL 정도를 준비를 아예 하시면은 예, 오픽 AL 정도를 아예 준비를 하시면은 그런 것들이 뭡니까?
그 아예 면접에서 외국계 기업으로까지 면접을 볼 수 있는 것들로 작용이 되는 게 바로 어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수상 내역도 적으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대학교 내에서 받은 그런 우수상 내역들 적으시는데 반드시 등수를 적으셔야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몇 팀이냐를 적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나중에 면접에서 물어봤을 때 실망감으로 작용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진짜 있었어요. 한 65등인가 했었어요. 대외 활동 그 공모전이 60인데 65등 했대요. 65등.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65등이라는 등수만 딱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못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채팅창을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잘했다. 65등. 잘한 거다 1등. 못한 거다 2등. 그냥 별로다. 그냥 2등. 65등. 못했다 2등. 대부분 다 65등이라는 딱 숫자를 들었을 때 에이 뭐 등수에도 못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참가했던 팀이 몇 팀인지 아십니까? 670여 팀이었었어요. 670여 팀 중에 65등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다시 한번 좀 번호 매겨주십시오. 지금 전체 팀 수를 들었어요. 저한테. 670여 팀 중에 65등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등수 뒤에 하이픈을 넣고 전체 팀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격증 어학 수상 내역은 이제 마무리를 좀 짓고 하고요. 이제 보유기술이죠. 자코리아에도 보유기술란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코리아는 저는 참고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인에는 이렇게 보유기술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하면은 이제 보유기술들 이렇게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넣어볼까요? 지금 자바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바. 자바라고 하면은 이렇게 밑에 완성어가 나옵니다. 잘 보이시죠? 자바, 자바스크립트, 자바 서블렛. 자바를 클릭을 하면은 상세 내용 수정 추가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또 우리 취준생분들이 이 스킬만 써요. 스킬만. 한번 또 추가해볼까요? 뭐 DB라고 추가를 해보죠. 그러면은 뭐 DBMS. 역시 이렇게 스킬만 쫙 나열을 하는데 원래대로 한다면은 상세 내용 수정 추가기를 누르셔서 여기에다가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세 내용 추가 버튼을 누르면 보유기술, 수준, 상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들 다 넣으셔야 돼요, 원래. 이것들을 넣지 않으면은 자바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수준은 또 어떻게 써야 될까요? 상중하 보통 이렇게 3단위로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상중하 중에 또 뭘 쓰실 겁니까? 상을 쓰실 겁니까? 중을 쓰실 겁니까? 하를 쓰실 겁니까? 취준생의 입장에서, 학부 졸업하신 입장에서, 아니면 국비지원 교육 받으신 입장에서 뭘 쓰실 거예요? 그 레벨을 아십니까? 상에 대한 레벨과 중에 대한 레벨, 하에 대한 레벨을 아세요? 정확히 모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중이라고 적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하라고 쓰기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상이라고 쓰자니 또 어때요? 상이라는 것들 딱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중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중이라고 적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세 내용을 쓰시면 돼요. 자, 상중하는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취준생이 생각하는 상과 우리 채용 담당자가 또 10년차 개발자가 생각하는 상이 레벨이 당연히 틀려요. 그렇죠?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상중하로 이 표현을 가지고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중은 이렇다. 그렇게 하면 솔직히 할 말은 없어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전문가 입장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전문가 입장이 다 틀립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바로 상세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네. 나는 이러해서 중이라고 썼다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이력서 샘플란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AJAX 중. 네. AJAX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작성. 나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중이라고 적었다. 파이썬 기본 기술 숙지했는데 데이터베이스 연동 가능해서 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적으시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레벨을 적고 밑에 있는 디스크리션, 상세 내용을 적음으로써 내가 생각하는 레벨을 뒷받침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라고 면접 때 아니면 이력서 서류 전형에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이게 이야기가 안 되면 상중하는 각자의 그 생각하는 수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면접 상황에 있어서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사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영어 레벨을 중이라고 적었어요. 중. 아니, 엑셀을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엑셀을 중. 그랬더니 그 면접관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면접자가 너무 기분이 나빠갖고 저한테 전화로 해준 이야기. 면접관이 자기한테 물어봤대요. 왜 엑셀을 중이라고 적었냐. 그래서 뭐 나름 함수 좀 쓸 줄 알고 함수 수정도 좀 하고 해서 좀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면접관이 대뜸 하는 얘기가 뭐 그렇게만 할 줄 아는데 뭐 중이라고 적냐고. 예. 우리가 생각하는 중은 최소한 피벗 테이블 정도 쓸 줄 알고 함수도 좀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개 막 이중으로 막 써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문서를 완성할 수 있는 수준은 우리 회사에서는 중이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왜 그런 수준까지도 되지도 않는데 왜 중이라고 적었냐? 면접관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취준생 여러분들은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나쁘면 1번, 안 나쁘면 2번. 당연한 걸 물었다, 2번. 나쁘면 1번, 안 나쁘면 2번. 네. 그분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었던 겁니다. 위로를 받고자. 그래서 저는 위로를 해드리면서 그렇게 팩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접관도 잘한 건 아니에요. 면접관도 그런 거에 대한 그 수준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력의 차이에 있어서 차이를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기분 나쁘듯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 중이라고 적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것도 비즈니스면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뭐 얼마든지 좋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취준생분의 입장과 회사 입장이 조금 다르네요. 네, 취준생분은 이렇게 해서 중이라고 적었지만 현업에 있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는 해야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취준생분 입장과 그다음에 그 면접자 입장에서 다음에 이렇게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할 때도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입사를 하시는 상태에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기분 좋게 매너적으로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붙을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는 건데 이미 그렇게 지금 아직 입사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약간의 그런 대등한 관계에서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다음에 면접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면서 저한테 후기로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팩트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면접관도 제가 욕을 같이 했어요. 헤드헌터로서. 예, 그때는 이제 취업 컨설턴트 입장만 있었는데 기업의 입장을 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도 안 된다. 네? 그렇게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해서 기분 풀어라. 그렇게 해서 근데 다음번에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분명히 디스크립션, 상세 내용들을 잘 적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습니까? 자격증 어학 수상 내용 때 적는 거에서도 다 나름의 어떤 개념이 있고요. 좋은 선견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세 내용 수정 추가기는 그럼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그 도서를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도서. 네, 자바에 관련된 도서를 참조를 하셔서 특히 목차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목차 활용. 네.
목차 활용을 하셔서 목차에 있는 스킬에다가 그냥 뭐 활용 가능, 뭐 내가 이것들을 포트폴리오에 구현했으면 포트폴리오 구현 가능 그렇게 쓰시면은 한 줄에서 두 줄 적는 거는 아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자격증, 어학, 수상 내역, 보유 기술 및 역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역시 4분간 또 질문 시간을 드릴 거니까 질문에 대한 내용을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30분이 되면 저는 오늘 오픈 채팅방, 오픈 강의는 정확히 30분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편하게 해주십시오. 질문 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또 질문이 없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질문이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이번에는 좀 그냥 정석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질문 시간을 드리고 질문 내용이 없으면 30분까지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마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뭐 네. 자, 자격증 개수는 상관없이 다 적어도 되나요? 아, 좋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좋은 질문을 드렸어요. 자격증이 제가 정말 많은 분을 봤어요. IT 관련 자격증이 정말 많은 분을 봤어요. 리눅스 마스터부터 시작을 해서 정보적 기사까지 쫙 있으신 분을 봤어요. 다 적으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있으신 분들은 다 적으시는 게 맞는데 그런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너무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러신 분이 계십니다. 일머리와 공부머리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자격증만 또 잘 취득하신 분이 계세요, 사실상. 예, 인재의 성향과 능력상 자격증을 잘 취득하신 분이 옛날에 뭐 달인의 그런 것도 나온 적이 있는데 막 자격증만 막 40몇 개 보유하신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나요? 보신 분 계시나요? 네. 어느 어르신이신 분이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안 좋은 선입견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이 너무 많아 버리면은 다다익선이긴 한데 자격증이 왜 이렇게 많지? 자격증 따는 데 있어서는 뭐 나름 도 같은 사람이구나. 근데 자격증만 많고 실제로 일 잘할 수 있을까? 일머리가 있나? 예,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자격증 정도라고 한다면은 아까 같은 이렇게 3개 정도 적당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야겠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격증이 내가 많아. 자격증을 따는 그게 잘 돼 있어. 스킬이. 그래서 잘 다 적었어. 그러면은 이제 채용 담당자가 자격증에 대해서 그런 안 좋은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선입견을 깰 수 있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다 적으셔야 됩니다. 나는 자격증뿐만 아니라 실무 경험도 잘하고 있다. 프로젝트 잘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이 선입견을 갖고 볼 것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다 그런 내용들을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 일머리가 있다. 예. 자격증 관련된 그런 그 학습머리, 공부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자격증도 자격증이고 일머리도 있는 내용 인재다라는 것들을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자기소개서에다 적으셔야 됩니다. 예. 이해되시나요? 예. 그런 것들이 자격증 안에 쓸 수 있는 내용들이고 IT에 관련된 그러니까 직무에 관련된 것들은 당연히 적으시는 게 다 맞고요. 조금 많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IT와 관련되지 않는, 직무와 관련되지 않는 자격증 같은 경우는 굳이 적으시기보다는 좀 정리를 해서 적으셔야지 IT에 관련된 자격증이 또 막 적잖아요. 그러면 어떤 또 느낌이 있냐면은 자격증은 많은데 이 사람 과연 IT에 관심 있는 사람인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적었지? 예,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또 IT 외쪽에 직무 외쪽에 관련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대외적으로 통상 우리가 많이 쓰는 어느 분야에서나 많이 쓰는 OA 자격증 있지 않습니까?
커말 1급이라든지 커말 1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있으시면 적어주시는 게 맞고요. 그거는 뭐 IT 분야든지 뭐 영업이든지 교육이든지 다 엑셀은 다 중요하게 쓰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있으시면 무조건 적으시는 게 맞고 그 외적으로 뭐 한국사 능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또 적으시면은 아 전공과 관련됐으니까 이런 자격증을 땄구나라고 하는 성실성으로 보여지는 기표가 되는 것들이 바로 전공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또 직무 외적인 자격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많으면 한두 개 정도 적으시는 게 적당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성실도를 보여준 측면에서. 자, 31분이 되었기에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오픈 채팅방, 오픈 강의, 자격증 어학 수상 매력과 보유기술 및 능력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스펙에 관한 부분을 다 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주제로 취업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자기소개서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참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